상남자 vs 상여자. 상여자한테 완파당했네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부대 시즌3 드디어 1화가 방영이 됐고요. 리뷰는 1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혹시 강철부대 시즌3 1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풀로 영상이 나와 있고 OTT 중에는 넷플릭스에서 강철부대 시즌 1, 2가 다 없어졌길래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송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로벌 흥행을 위해서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무조건 필요한데 갑자기 그 플랫폼 자체에서 없어져서 좀 놀랬었거든요. 근데 시즌 1, 2 내용들은 없어지고 시즌 3는 넷플릭스에 1화가 올라가 있어요. 1화에 대한 스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시청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철부대 시즌 3를 통해서 구독자 2만 명 돌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첫 방송을 본 소감은 뭐 새롭지는 않다. 왜냐면 저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예고편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이 되면서 이전과 똑같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일단 서로 디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연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나와 있는 여러 부대들이 있지만 일부러 좀 연관성이 있는 부대끼리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뭐 이번에도 여러 부대가 나왔고 왕중왕전이라고 할 정도로 시즌 1, 2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출연하진 않았지만 출연 자체가 화제인 부대들, 우리나라 부대 중에는 해군 첩보부대인 UDU, 그리고 최초로 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과 그린베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USSF, US 스페셜 포스, 이 팀들이 나와서 티저를 통해서 화제를 모았고, 서사 뻔하죠. HID와 UDU 첩보부대 출신들이고 두 팀 다 임무는 비슷합니다. 해상으로 침투를 하느냐 육상으로 침투를 하느냐, 전담하는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인데 어쨌든 해당하는 그 부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마치 특전사와 707을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족 부대인데 마찬가지로 첩보부대도 정보사라는 한 울타리에서 나온 부대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제 가족 부대, 형제 부대예요. 네이비실과 UDT,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UDT는 모토가 네이비실이에요. 실이라고 하는 말이 Sea, Air, Land의 약자거든요. 육해, 공해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모토가 돼서 락실, 코리아의 실이 만들어지고 UDT 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 UDT가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사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불편한 느낌보다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HID가 UDU보다 우리가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깔보는 마음으로 절대 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물어보면 우리가 최고라고 하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 여기도 대단한 부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6개의 특수부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케일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시작할 때 턱걸이로 지명전 같이 탐색전을 했었는데 사실 턱걸이도 논란이 많잖아요. 뭐 팔을 폈네 안 폈네, 반동을 줬네 안 줬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턱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횟수를 센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턱걸이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체적인 능력치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또 자존심 대결이긴 한데, 뭐 군인이 사실 턱걸이를 잘한다고 해서 뭐 전투력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확도 위주, 사격은 확실하거든요. 관역지 어떻게 쏘든 점수가 높게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한 탐색전을 만들어낸 거, 이런 거는 박수를 제가 줍니다. 왜냐면 명확하잖아요. 표적지 안에 들어갔느냐, 점수가 밑으로 내려갔느냐, 클리어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측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탐색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탄 사격, 실탄 사격으로 탐색전을 했다. 이후에 미션들이 어떠한 스케일을 가졌을지에 대한 의문을 주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신선하지는 않았고, 저는 미션의 전문성도 있지만 흥행성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여자들한테 밀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수우파라고 해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댄서들의 춤 대결이 엠넷에서 펼쳐지고 있고 동시간대에 방영을 해요. 수우파가 아마 10시 정도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철부대는 10시 반부터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겹쳐요. 시간이 12시까지 수업하는 방향을 하고 강철 부대는 보니까 거의 한 12시 반까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동일한 시간대 수우파가 먼저 했는데 강철 부대가 이 수우파를 뛰어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소재가 명확하죠. 특수부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명확해요. 한계성이 명확한 컨텐츠입니다.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댄스 명확합니다. 아주 대중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성의 잣대로 봤을 때는 상대가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두 프로그램 자체가 장르가 다르죠.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시간대가 동시간대에 한단 말이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기가 좀 안 좋습니다. 강철부대 시청률 지금 처음에 2점 몇 프로대 끊었고 최고 시청률이 3%대까지 나왔다고 해요. 좋은 스타트고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일 수 있지만 이게 시즌 1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 OTT 그리고 TV 프로그램 비드라마 부분에서는 이 수우파가 완전히 휩쓸고 있어요. 거의 탑이에요. 화제성 1위라고 보시면 되고 OTT까지 포함을 하면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혹시 보시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프로그램 완결이 됐죠. 시즌 1이 거기도 국정원 얘기도 나오고 되게 스펙타클한 내용들인데 무빙이 제일 화제성이 높고 두 번째가 수우파 이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탑10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시즌 1 같은 경우는 강철부대 1화부터 15화 정도까지 그냥 계속 화제성 1위에 강철부대가 1, 2,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강철부대, 뭐 육준서, 박군 이런 키워드 자체가 거의 한 두세 달간 화제성에서 계속 1, 2, 3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스우파도 마찬가지로 시즌 2예요. 그 중간에 스맨파도 했고 1년, 2년, 3년 차 프로그램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대중적인 부분인 거죠. 이 특수부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강철부대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수부대를 널리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한계성이 명확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철부대 3에 대한 흥행 제작진들이 여러 노력들을 많이 했고 미군 특수부대도 나오고 새로운 UDU 부대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흥행 이거는 넷플릭스 쪽에서 어느 정도 스트리밍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쪽에서는 사실 지금 강철부대에 대한 그 얘기 자체를 일반인들 자체가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랑 확실히 분위기는 다릅니다. 다시 이제 강철부대 1화로 들어가면 뭐 여러 대결들이 나왔고 대원들끼리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사격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격은 탐색전이잖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자존심 대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바다 쪽에서 사격을 많이 해본 팀들이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HID의 이동규랑 UDU의 김수원 대원이 했는데 저는 이동규 대원이 잘 할 거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카메라를 맞춰버렸죠. 네,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확실히 배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0점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를 통제할 수가 없고 시간 제한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집중을 해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배라든지 해상에서 사격 같은 걸 많이 해본 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 배 탄채로 사격을 해봤을 겁니다. UDT라든지 뭐 UDU라든지 네이비실도 그랬을 거고 이런 대원들은 확실히 좀 적응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동규 대원이 안타깝게 졌죠. 근데 평지로 가고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것 같아요. 배에서 했고 이게 한 번도 적응이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실수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대원들도 특전사 대 707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 대 UDT 대결을 했어요. 윌 팀장이 조금 수가 낮았죠. 의외의 모습이었고 저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뭐 미군들은 사격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빠르게 제압을 하는 게 목표고 뭐 정밀하게 사격을 하는 거는 이제 스나이퍼들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권총 사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나이퍼들이 쓰는 장비들은 아니잖아요. 빠르게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주화기가 없을 때 보조화기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쏘면서 빠르게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관역이 작진 않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빠르게 제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격의 목적에 따라서 정확도도 달라진다 라고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윌 팀장이 졌습니다. 근데 이 권총 사격 배에서 흔들리는 사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전투력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에이, 미 특수부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또 잘하는 사람들, 정정현 대원도 시즌 1에서 실수했던 그 권총 사격 이번에 멋지게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군들이 굉장한 도발들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군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디스 같은 것도 잘하고, 문화예요, 문화. 그런 것들 그냥 별 감정 없이 쏟아내고, 또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풀어내는 모습들, 굉장히 흥미를 돋우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것들이 UDT를 무시해? 저것들이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무시해? 모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특수부대원들을 리스펙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강대원 선발전, 참호격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참호격투에서는 확실히 홍범석 대원이 다른 능력치는 다 출중한데 몸 대 몸으로 붙는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홍범석 대원이 몸 대 몸으로 부딪히는 격투기를 수련을 했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은 좀 미미할 수 있고, 체구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호격투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707이 항상 참호격투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특전사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그 홍범석 대원을 제압을 했던 대원 자체도 굉장한 뚝심과 힘을 바탕으로 홍범석 대원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특전사가 또 승리해서 올라갔고, 마지막에 HID하고 UDU와의 대결, UDU의 그 대원이 있어요. 김수원 대원. 그분은 굉장한 근력의 소유자입니다. 3대 500 말하잖아요. 요새 3대 한 800, 900은 될걸요.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강대원 선발전, 철조망 통과해가지고 그물망 올라가고 로프 타고 이런 동작의 연속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최강대원 선발전에 사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포맷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체력만 갖고 최강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강철 체력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체력왕 대회가 아니라 최강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전투적인 능력도 봐야 되는데, 그게 사격이란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요거는 최강대원에 대한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첫 시작을 참호격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포맷이죠.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포맷이기 때문에, 강철부대 하면 참호격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방송으로 봐주시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강대원이 실제적으로 특수부대 원들이 생각하는 최강대원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 1화 재밌게 봤고,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아마 2화, 3화, 4화 더 나은 스케일로 더 즐거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흥행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확실히 대중적이지 않지만 특수부대 그리고 강철부대를 좋아하는 팬들이 열심히 또 봐주면서 강철부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강철!